웩슬러 지능검사 반응 중에 질적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 웩슬러 지능검사 반응을 해석할 때요. 점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응의 질을 분석해야 한 상황을 묻는 문제죠. 그래서 점수는 맞았지만 반응 방식이 이상하거나 특이할 때 검사자의 임상적 해석, 그러니까 질적 분석이 필요하다입니다. 먼저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웩슬러 인텔리전스 테스트인 웩슬러 지능검사의 대표 검사로는 우리가 웨이스, 위스크 등을 알 수 있죠. 이때 질적 분석은 단순 점수가 아니라 답하는 방식, 태도, 사고, 과정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사과와 바나나는 무엇이 같은가 할 때 답은 이제 보통 정상적으로 둘 다 과일 이런데 좀 다른 답 볼까요? 노란색이다. 뭐 마트에 있다. 이럴 때 점수는 틀릴 수 있지만 사고 방식 분석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적 분석은 단순 점수가 아니라 답하는 방식이나 태도, 사고 과정을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질적 분석이 필요한가? 답하는 방식이 이상할 때인 거예요. 그럼 상황을 봅시다. 첫 번째, 쉬운 문제 틀리고 어려운 문제 맞힐 때예요. 보통은 쉬운 문제는 맞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틀릴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뭐 쉬운 문제가 틀려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또 맞춰요. 이것은 주의 집중 문제와 동기 문제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 분석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상황은 기묘하거나 이상한 답을 할 텐데, 뭐 고양이와 개가 무엇이 같은가 할 때 둘 다 우주에서 왔다. 어때요? 기이하죠. 그래서 기이한 사고. 이럴 때 가능성은 사고장애나 정신병적인 사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한 문제에 여러 답을 계속 말할 텐데, 뭐 과일이다, 아니 식물이다, 아니 노란색이다. 이것은 그렇죠. 확신이 부족하거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적 분석이 필요하죠. 또 같은 답을 반복할 텐데 여러 질문에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또는 같은 표현 방법 뭘 할 때가 있는데 이땐 사고가 경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뭐 지나치게 자세한 설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사과와 바나나는 무엇이 같은가 할 때 답은 사과는 장미과 뭐 식물이고 바나나는 초본 식물이에요 할 때 과도한 세부 설명이 있을 때 그렇죠. 강박이라던가 사고가 특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는요. 점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답하는 방식도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쉬운 문제 틀리고 어려운 문제 맞힐 때 이상하거나 기묘한 답을 할 때, 그리고 여러 답을 계속 말할 때, 그리고 같은 답을 반복할 때, 그리고 지나치게 자세한 설명을 할 때 이런 경우 질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뭐 쉬운 문항 실패, 어려운 문항 성공, 기묘한 내용의 응답, 한 문항에 여러 응답을 나열할 때, 반복적 응답할 때,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응답할 때입니다. 그래서 웩슬러 지능 검사는 점수뿐 아니라 반응의 질적 특성을 분석해야 하며 특히 비정상적인 반응 패턴이 나타날 때 질적 해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반사회성 성격 환자가 지능검사, 특히 웩슬러 지능검사를 받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검사 행동 특징을 묻는 문제네요. 핵심은 지능 자체 문제가 아니라 검사 태도와 행동 패턴이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검사 행동 특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볼게요. 반사회성 성격. 반사회성 성격의 특징은 뭐죠? 그렇죠. 규칙 무시, 충동성, 공격성, 책임감 부족, 사회 규범 무시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지능검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반사회성 성격 환자를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실시했을 때 검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 이것은 지능 점수보다 검사 태도와 행동을 묻는 문제인 거죠. 그럼 특징을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동작성 지능이 언어성 지능보다 높다예요. 웩슬러 검사 구조는요. 언어성 지능, 동작성 지능 이런 검사 구조를 갖고 있는데 반사회성 환자는요. 언어적 추론보다 행동적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작성 지능이 언어성 지능보다 높은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검사 간 변산이 심합니다.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소검사는 매우 높고요. 어떤 소검사는 매우 낮아요. 이렇게 불균형 프로파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검사 간 변산이 심하다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상황에서 검사자 태도에 민감하고 권위의 반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사자 지시에 먼저 이제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할 때 반응이 왜요? 라고 하는 이런 권위에 반항한다거나 검사자 태도에 민감한 상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바꿔쓰기 차례 맞추기 점수가 높아요. 바꿔쓰기 차례 맞추기 점수가 높다. 이 두 검사는 속도, 시각적 처리 관련 검사예요. 속도와 시각적 처리 관련 검사. 이럴 때 반사회성 성격은 행동적, 시각적 문제 해결 능력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점수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특징은 아무렇게나 대답하는 건데 노력이 부족한 게 특징이고 충동적 반응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 사과나 바나나는 무엇이 같은가라는 문제의 답을 모르겠어요 또는 아무 답이나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특징은 비사회적 규준인데 검사 행동에서 규칙을 무시하고 검사 절차를 무시하는 거. 그래서 문제 설명 중에 먼저 답을 하는 것들이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반사회성 성격 환자는 지능검사에서 동작성 지능이 더 높고 점수 차이가 크고 검사자와 갈등 가능성이 있고 시각적 검사 점수가 높고 충동적으로 답하고 규칙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핵심 단원 하면 동작성 지능이 언어성 지능보다 높고 소검사 간 변산이 심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예민하고 바꿔쓰기 차례 맞추기 점수가 높고 노력 없이 충동적 응답이 있고 비사회적 규준이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시 반사회성 성격 환자의 지능검사 특징은 동작성 지능이 언어성 지능보다 높게 나타나고 소검사 간 변산이 심하게 나타나고 검사자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예민한 반응이 있고 바꿔쓰기와 차례 맞추기, 소검사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고 노력 없이 충동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고 비사회적 규준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입니다. 따라서 반사회성 성격 환자는요. 지능검사에서 동작성 지능이 높고 소검사 간 변산이 크며 충동적 반응과 비사회적 검사 행동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